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전문가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번. 인류 역사 속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3번. 그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4번. 자, 누군가 떠오르긴 했는데 막상 그가 제시한 답을 말하려고 하니 정리가 안 되나요? 예. 5번. 정리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7번. 자,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수입니다. 자, 그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지식과 지혜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비유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간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핸드폰 전문가는 왜 우리가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가느냐? 그 핸드폰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핸드폰이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이제 지식이고 그 고장나는 핸드폰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자, 그 핸드폰의 비유를 토대로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좀 더 그 논의를 발전시켜 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요?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냉장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핸드폰 고쳐달라라고 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당연히 인생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살아봐야 한다. 예,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살아본다라고 해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어, 저가 이제 이 문제를 고민을 할 때 제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당신이 이제 나이가 겨우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당신이 한 60, 70까지 이렇게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고 그때 가야 그 답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는데 그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그 이제 반발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왜 반발감이 드는 것일까? 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저에게 주어진 답이 어떤 거였냐면, 자, 제가 60, 70까지 인생을 살아보고 그때 인생의 정답은 이것이구나라고 나름대로 제가 답을 얻었다라고 해보죠. 자, 그렇게 답을 얻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60, 70을 산다라고 해서 아니 인생 100년,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살았다라고 해서 제가 인생의 답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예,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그것이 정답인가 오답인가 라는 건 또 어떻게 분간하느냐. 이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이걸 내가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다라고 해서 내가 그 답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답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답을 찾을 것이냐? 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민이 이제 이 문제 14번째 이 문제들에 녹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떠오르나요? 네, 누가 떠오르나요? 자, 인류 역사 속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누가 떠오르는가?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떠올랐던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많이 떠올랐고, 서양 철학자들 그리고 또 동양 철학자들도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니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예, 헤겔, 예, 칸트, 뭐 이런 많은 그 서양의 철학자들, 그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뭐 몽테스키웨,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저술들을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그런 책들을 막 읽어봤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동양 쪽에는 뭐 노자, 장자, 공자, 예, 이런 이제 또 많은 또 그 동양의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자들을 이제 떠올렸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자, 인류 역사 속에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예, 각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 예, 그 인물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제시한 답은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그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예. 자, 내가 떠올린 사람이 예를 들어 니체다. 니체. 니체가 인생 전문가로 떠올랐는데, 자, 니체는 과연 어떻게 살라고 했지? 이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 떠오르시나요? 예. 아니면 헤겔이 떠올랐다. 아니면 칸트가 떠올랐다. 그러면 칸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칸트는. 예, 소크라테스가 떠올랐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 노자. 노자는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노자, 장자 하면 무의좌연, 뭐 이런 하는데, 무의좌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예. 그가 제시한 답,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 분들, 떠오르신 그분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자, 누군가 떠오르긴 했는데 막상 그가 제시한 답을 말하려고 하니 정리가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자,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이 철학자에 대해서 떠올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했지? 예, 정작 이 문제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많은 현자들이 제시한 답, 이것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시된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발전한 것. 이것이 이제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 중에 자, 내가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해서 나의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된 것이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자, 방금 이렇게 떠올린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제시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떠올렸던 그런 동서양의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창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5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무엇일까요? 자, 사실 우리는 간혹 알만한 사람들을 입에 올리면서 그들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나 어떻게 모여서 뭐 소주를 한잔 하면서 한번 진지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때 우리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자의 책을 한 권 이렇게 읽고 예, 마치 깊은 인생의 고뇌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이제 열을 올리면서 그 철학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작 그 철학자가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 그냥 그 철학자의 어떤 그 흐름, 뭐 어떤 경향,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침을 튀겨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런가? 예. 저희 이 답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치여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예, 그 밥을 벌어서 먹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예,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예,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있다 보니까 정작 정말 더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관한 문제는 일단 그 예, 열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등한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시험도 보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자들의 이름과 그 철학의 특징은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살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5번 정리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예.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먼저 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떠올린 그 철학자, 그 사람이 자, 이 세상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아시는 분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자기가 떠올린 그 사람이 이 세상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예, 그 대단한 분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던 예, 그런 구도자의 그런 어떤 그 인격까지 올라가신 분이신 거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예, 이거 답을 못 합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예, 모르는 이 답을 하지 못하고 헤매시는 경우가 100에 99 예,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수입니다. 자, 그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 철학자
그 철학자는 인간 존재론에 대해서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설명했는가?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네, 이것도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것도 당연히 안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 노자, 장자, 무의자연, 도가 철학,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 이데아 이런 식으로 그것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뼈대 그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오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번째 이 시간은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가듯이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생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정말 검증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저는 인류의 스승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4대 성인 이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가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다. 60, 70, 80까지 산다고 해서 그 답을 나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가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자, 그러면 지금 그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답을 찾을 것인가? 인류의 스승,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불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아보자. 그러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특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공부를 그래서 이제 불경, 유교 경전,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플라톤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대화론들, 대화집들, 그리고 이 예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 경전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은 빼버리고 공통되는 부분들만 계속 이렇게 그 교집합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칼럼에서는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14번째 시간에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생의 최고 전문가인 우리 인류의 4대 성인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일단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